자, 이번 시간에는 자기 등가회로 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찍어뒀던 동영상을 보게 되면 자기 등가회로 해석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설명했었는데, 그 프로그램 뒤에 자기 회로를 관리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클래스를 활용하게 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자기 회로를 코드로 옮길 수가 있고, 또 포스트 프로세싱도 조금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circuit이라고 하는 이러한 클래스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from emc에 import circuit 해가지고 클래스를 갖다가 임포트 시키면 되는데, 클래스는 이러한 형태로 만들면 됩니다. circuit에 circuit title emc, 자기 회로에 타이틀이 되는 거죠. 이거는 임의로 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 자기 회로를 관리하는 어떤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는 것이고, 그 인스턴스 자체가 자기 회로를 관리해주는 녀석이다 보니까 자기 회로를 관리하려고 하게 되면 자기 회로에다가 요소를 등록하고, 그죠? 요소라고 하는 것은 퍼미언스, 퍼미언스 혹은 릴럭턴스가 되겠죠. 뭐 릴럭턴스, 그 다음 또 뭐가 있나요? MMF, 그 다음 자속원, 요 세 가지가 있겠죠, 그죠? 자기 회로에서는 요소가 그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세 가지를 등록하고, 그죠?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결국은 노드 기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요소가 어느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지 좌측 우측, 그죠? 포트 넘버 1, 포트 넘버 2, 요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요소의 값이 얼마인지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될 겁니다. 그죠? 이걸 어떻게 쓰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서킷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는 여기 보인 바와 같습니다. 하나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이제 최종 유저 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은 이 정도 되는데요. add 모델, remove 모델, 요거는 짝입니다. 그죠? 모델을 추가하고 없애는 거, 퍼미언스를 추가하는 거, mmf를 추가하는 거, 파일 추가하는 거, 그 다음 mmf의 개수, mmf의 개수를 얻는 거. 요거는 사실 최종 유저 단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매트릭스 어셈블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함수인데, 요거는 무시하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에다가 기본적인 요소 세 개를 추가하는 거에다가 add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dd 모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 비선형 처리를 하기 위해서 비선형을 이렇게 비선형을 갖다가 비선형의 모델이죠. 비선형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pH 커브를 갖다가 저장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선형 처리를 위한 모델 추가하는 거, 그 다음 나머지 3개의 자기 회로의 요소를 추가하는 함수 3개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각각의 요소를 이제 여기 함수를 안 적었구나. 이러한 함수까지 도 있습니다. get element by name 이러고 하는 함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함수도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러한 형태로 element name이 아니라 id 형태로 갈 텐데, 이러한 형태로 element by name 해서 name이 되겠네요. 이러한 형태로 element 이 회로에 저장된 요소를 실제로 가져오는 이러한 함수도 하나 존재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회로가 이제 해석이 되고, 실제 자기 회로 해석이 되게 되면 자기 회로에 그 요소가 가지는 값들이 정해질 거예요. 비선형 해석이 되게 되면 요소를 지나는 자속, 자속 밀도, mmf 뭐 이런 것들이 구해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곳에서 포스트 프로세싱을 해야 될지 결정이 될 것이고, 예를 들면 공극 릴럭턴스에서 특정 자속이나 자속 밀도를 보고 싶다고 하게 되면 공극 릴럭턴스를 먼저 가져와야죠. 그래서 그 릴럭턴스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릴럭턴스야, 너의 자속은 얼마이니? 너의 자속 밀도는 얼마이니?
MMF는 얼마이니, 기타 등등 형태를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요소를 가져오고, 가져온 요소가 reluctance MMF 파이가 될 것이고, 이 각각 요소에 대해서 이러한 함수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reluctance 같은 경우에는 물어볼 수 있는 게 퍼미언스가 얼마니, 이 DP라고 하는 것은 우리 뉴턴 레슨법을 이용하면서 그 델타 퍼미언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전 스텝하고 지금 스텝 사이에 퍼미언스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사용할 일은 없을 것이고, MMF를 물어볼 수 있고, 자속을 물어볼 수 있고, 자속 밀도, 자기의 세기까지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고요. 릴럭턴스에 대해서는. 그 다음 MMF 소스하고 파이 소스에 대해서는 각각 MMF가 얼마인지 파이가 얼마인지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형태로 나중에 포스트 프로세싱을 할 때 이 함수를 이용해서 특정 요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가져오게 되면 그 멤버 함수의 이러한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찾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막 얘기를 해도 잘 모를 것 같으니까 간단한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이러한 예제를 지금 풀어보려고 해요. SPM SM이고 딱 요 모델, 이 반쪽짜리 모델에 대해서 자기 회로를 꾸미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사항은 요 2 붙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RG를 갖다가 한 극에 대한 자기 reluctance로 보기 때문에 이 반모델에 대한 거는 2가 붙은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 영구 좌석에 대한 reluctance를 RM이라고 본 건데, 반쪽짜리에 의한 reluctance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반쪽짜리 모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2가 붙었다고 생각하시고요. 마이너스 2도 나누기 2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다 한 극에 해당하는 reluctance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갖다가 한번 풀어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러려고 하면 이러한 reluctance를 다 구해야 될 텐데 형상 취소가 필요할 것이고, 그죠? 그 다음 요 reluctance, 이 자기 회로 자체를 그려야 되죠. 자기 회로를 그리는 방법이 필요할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는 자기 회로를 그리는 게 먼저일 것 같으니까 자기 회로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회로는요, 우리 ANSYS 일렉트로닉 데스크탑을 활용할 것이고요. 여기 여러분들 키시면 인서트에 여기 맥스웰 디자인 서킷 디자인이 있죠. 서킷 디자인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그려볼 거예요. 그리시면 됩니다. 이거랑 똑같이 그리시면 됩니다. 자속원이 있죠. 소스에 자속원 가져옵니다. 여기 자속원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는 DC 소스만 쓸 거예요. DC 소스, IDC 혹은 VDC 이 두 개만 쓸 것이다. 자,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볼게요. 우리 조금 애매해서 여기다가 기자력 소스 하나만 더 볼게요. 원래 없는 거지만 기자력 소스 하나만 더서 해볼게요. 자, 먼저 IDC 가져왔고요. 확대를 좀 하시고, 이걸 꾸밀 때는 네임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임 아시겠죠? 더블 클릭하면 네임이 되게 중요한데, 네임이 요거랑 같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뭐 특정 알파벳 외의 문자는 쓰기가 힘드니까 요거는 파이 R, 왼쪽에 있으니까 L 이렇게 해줄게요. 이 자기 회로에서는 이쪽이나 그 RS, RG, RG에서 같은 릴럭턴스가 존재를 합니다만, 요거는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같은 값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것이고요. 실제 자기 회로 꾸밀 때는 이 녀석은 다 각기 다른 요소이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다 각각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파이 왼쪽에 있다고 해서 파이 아래 L 이렇게 둔 것입니다. 값은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값은 나중에 덮어 써줄 거예요. 이름이 중요하다. 값은 딜리트 키 눌러서 없애버릴 겁니다. 릴럭턴스 가져올게요. 릴럭턴스라고 하는 것은 패시브 엘리멘트에 있겠죠. 여기서 레지스터로 여러분들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가져옵니다. 컨트롤 R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회전을 하고요. 적당하게 이렇게 이름을 가져오고요. 더블 클릭해서 얘도
RML 이런 식으로 두겠습니다. 옆으로 가져오고요. 똑같이 이걸 연결할게요. 연결하고 이걸 갖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옆에다가 갖다 두겠습니다. 다시 없애버리고, 얘는 반대 방향이니까 컨트롤 R 두 번 눌러서 위로 바꿔주시고요. 이름은 RR로 할게요. 얘도 이름은 RM의 R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되죠. 그럼 요만큼이 완성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릴럭턴스만 추가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요거부터 추가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와서 메모지에 될 거는 이름 정하는 거 RR 이렇게 해서 아무튼 연결시키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 또 가져와서 이렇게 가져와서 누설을 표현할게요. 누설 RLS 명령 구축이 조금 안면에 R에 언더바 ml인데 여기는 RR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져갈게요. 명령 규칙을 좀 따르려고 해요. 제가 이름을 RR을 줬는데 실제 이름을 보게 되면 R이 하나 더 붙죠. 요거는 그 스파이스 프로그램의 특징이에요. 맨 처음에 이름에 붙는 맨 처음에 캐릭터 이 문자를 이용해서 얘가 릴럭턴스인지 I인지 파이인지를 갖다 결정하는 거예요. 보시면 릴럭턴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R이 최초로 붙고 있고요. 자속원, 전류원 같은 경우에는 I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건 그냥 자동으로 붙는 첨두 문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는 R, LS 이렇게 하자. 값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워버릴게요. 값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워버리고요. 이거 갖다가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됐나요? 그 다음 RG 가져와야 되네. RG 컨트롤 R 눌러서 회전시키고 RG 근데 L이 있으니까 L 이렇게 하겠습니다. 없애버리고요. 연결시키기 전에 카피 할게요. 컨트롤 CV 여기다 하는데 얘는 R로 하겠습니다. 얘도 카피, 얘는 S로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다 연결시키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 회로랑 거의 똑같은 회로가 되는데, 여기 2가 붙은 것은 나중에 값을 쓸 때요. 값을 쓸 때 릴럭턴스가 2배가 되게끔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값을 주시면 될 것 같다. 그것만 유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꾸밀 수가 있고요. 얘를 갖다가 이제 우리는 이 그림을 쓰는 게 아니라 넬리스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넬리스트를 뽑아야 돼요. 근데 넬리스트를 뽑아주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안 한 게 있네요. 뭐냐면 이 회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라운드가 무조건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라운드를 안 붙였어요. 그래서 여기 드로우에 보시면 그라운드가 있죠. 그라운드를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어디든 하나에다가 붙여주셔야 돼요. 저는 여기다가 붙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게 이제 여러분들이 최초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만들었을 거고, 이걸 갖다가 여기서 실제 그대로 꾸미는 거, 꾸밀 때 이름이 중복되지 않게끔 여러분들 주의하시는 게 중요하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넬리스트를 볼 거예요. 브라우즈 넬리스트를 해보시면 이러한 화면이 보이는데요. 잘 안 보이니까 카피 앤 페이스트 해서 여기로 가져가겠습니다. 이게 앞서 우리가 꾸몄던 그 자기 회로를 갖다가 넬리스트로 정의한 거예요. 여기 앞에 그림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가지고 자기 회로를 꾸며야 돼요. 실제로 이제 여기서 꾸미시면 되는데 싹 지워버리고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싹 지울게요. 이 두 줄은 필요해요. 이 두 줄은 필요하고요. 우리가 필요한 넬리스트를 갖다가 위에다 써놓고 가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이 넬리스트를 갖다가 여기다 이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메인 함수에서 처음 해야 될 것은 그냥 서킷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뭐 이렇게 SPM, SM, EX 뭐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GND라고 하는 것은 서킷을 만들게 되면 그라운드 노드가 무조건 하나 존재를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 0번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 노드 이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가 0 안 쓰고 GND로 쓸 거기 때문에 하나를 이제 미리 뽑아주는 겁니다. 자, 다음번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서킷에 뭘 할까요? 요거부터 추가해줘도 되지만 요거부터 추가할까요? 합시다. 여기 보면 add pysource라고 되어 있죠? 요 형태로 가는 겁니다. add pysource. 인자는 이 셀프는 무시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뭘 줘야 되냐면 part id node number 1, node number 2 value 이렇게 가거든요. part id는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녀석이 part id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 node number 1은 s3가 될 것이고 node number 2는 얘가 될 것입니다. 값은 모르겠으니까 일단 빵으로 둘게요. 이렇게 해서 이 안쪽을 넣는 거예요. 쉽죠? 카피 앤 페이스트 해서 두 번째 집어넣고요. 넬리스트 집어넣고요. 얘는 0번이죠. 0번은 그라운드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얘가 얘다 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릴럭턴스를 추가해야 되니까, 릴럭턴스가 아니라 우리는 퍼미언스를 추가해야 되니까 이 함수를 이용하고요. 자, 방법은 part id 결국 이름이에요. 포트 넘버 1, 2, mur, wdl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엔 이름, 그 다음 똑같이 포트 넘버 쓰는 거예요. 0이네요. ND, 그 다음 netlist 1, 그 다음 WDL이니까 WDL, 지금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죠? WDL 그냥 빵빵빵 쓴 거예요. 아니 MUR도 들어가는구나. MUR WDL, MUR은 로 합시다. 일단 WDL 그 다음 쓰는 게 MURWDL, 그 다음 쓰는 게 모델 라벨로 되어 있는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비선형 해석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건데요. 지금은 비선형 해석이 안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냥 known으로 써주면 됩니다. 나중에 보실 거예요. 자,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쭉 적어 가시면 되는데, gr s4 6 그죠? 됐고요. 그 다음 S 5 6 5 6 됐고 그죠? 그 다음 S 다음에 이거죠? 3 4죠? 3 4 그 다음 LS가 되겠네요. 얘는 1 4 1 4 그 다음 얘가 되겠네요. 1 5 1 5 그 다음 마지막 아래 0 3 GND에 3 이렇게 하면 이 넬리스트의 구조는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구조는 그대로 가져오고요. 그대로 옮겼는지 되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넬리스트 1, 2가 제대로 이어졌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3, 4, 3, 4 여기 1, 1, 0 그 다음 0, 1,
46 56 34 14 15 그 다음 03. 예, 잘 된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하면 퍼미언스를 갖다가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모델을 만드는 것인데요.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선형 해석을 해야 되니까 비선형 해석 모델을 만들어야 되죠. 이 모델이 뭐냐면, 자, 여기 다시 한번 열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러한 회로에서 실제로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다이오드 같은 거 있죠. 다이오드를 갖다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다이오드 속성을 보게 되면 여기 MOD라고 된 거 보이시죠? 이게 사실은 모델인데요. 모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저 봅시다. 이렇게 모델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가져오는데, 모델이라고 한 걸 보시게 되면 이 다이오드의 거동을 나타내는 표현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saturation current가 얼마이고 contact resistance가 얼마이고 이런 것들은 다이오드가 도통되는지 안 되는지 상관없이 그냥 얘가 가진 고유 특성이잖아요. 그 고유 특성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게 우리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 모델 베이스에 이게 이제 어떤 외부 전류가 흐른다 하게 되면 그 모델에 기반해서 얘가 동작을 하게 되겠죠. 스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스위치 같은 경우에도 스위치 있고, 스위치의 모델 스위치의 모델은 어디 있을까요? 볼테이지 컨트롤 스위치 모델이 안 보이네요. 컨트롤 스위치 소스는 보이는데 모델이 안 보이네요. 모델 여기 있네요. 스위치 모델 이런 거 보시면 이거는 단순히 스위치가 어떻게 레벨 아이디밖에 없는 거죠, 그죠? 네임하고 레벨 아이디밖에 없는데 이 스위치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 녀석이냐, 이 모델이 다 정의가 된다는 거죠. 턴온 저항, 턴오프 저항, 온 될 때 전류, 오프 될 때 전류, 이런 형태로 스위치를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정의를 하기 위한 게 이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로에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 회로에서의 모델은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비선형 특징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모델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BH 모델이라고 정의를 했고, BH 모델을 갖다가 위에서 본 것처럼 add 모델 이 함수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CIRC에 add 모델 그래서 하시는데, 모델 타입은 BH 요것밖에 없어요. 타입은 이 BH밖에 없고요. 모델 레이블은 모델 레이블은 35PN 230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왜 저는 35PN 230을 썼냐면 우리가 쓸 이 BH 커브가 안 보이네요. 여기 보시면 35PN 210이네요. 21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여기 모델 파라미터를 줘야 되는데, 모델 파라미터는 어떻게 줘야 되냐면 볼게요. 모델 파라미터를 주는 방법. 여기에 서킷이라고 하는 게 있죠. 좀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복잡하나 생각들 줄 수 있는데 한 번만 해보면 쉽습니다. 모델 파라미터를 어떻게 주냐면 name 이런 식으로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네임 모델 라벨이 되는 거죠. 모델 라벨을 갖다가 35PN210으로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거랑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모델 라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닌데 잠시만요. 파라메타 여기 모델 파라메타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자, 죄송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EMC에 nonlinear가 있는데 name file name 이렇게 나가게 되겠네. 잠시만요. 그냥 기존에 있던 예제를 뺏겨 쓰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뺏겨 봅시다. EMC에 자,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된다고 제가 정리를 해놨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 모델 이름은 BH, 모델 네임은 이거, 그 다음 뒤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파일 네임을 35pn10.tab 이런 식으로 주셔야 돼요. 이게 실제로 BH 컵을 담고 있는 BH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35pl10.tab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모델이 생성되고요. 모델 이름이 35pn10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실제로 BH 커브를 고려해야 되는 요소에서는 이 모델을 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RR, 그죠?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코어죠, 코어. 나머지는 공기이지만, 그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모델을 주시면 되는데 RR에 요거, 그 다음 RS에 이런 식으로 모델 넘버를 주시게 되면 비선형 해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죠? 자, 그래서 한 70% 완성을 했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 값들을 막 채워주는 거예요. 값들을 채워주는 거. 이 값들을 채워주려고 하게 되면 실제 계략적인 모델이 필요한데요. 요걸 한번 활용해 볼게요. 그냥 제가 만들어둔 설계 프로그램에 있는데 계략적인 형상 취수에서 내가 원하는 값만 좀 뽑아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공급 요거부터 볼게요. 요거부터 해볼게요. 아니, 요거부터 해볼까? 요거부터 해봅시다. 파이 같은 경우에 얼마만큼 될 것인지. 자, 어디에 파이가 있을까요? 공급 자속량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이 테슬라가 잘못된 거구나. 0.0023 정도인 것 같아요. 언제 뭐 이러한 정도일 때, 이러한 정도의 BR을 사용했을 때 0. 이건 공급 자석이고요. 다시 공급 자석이네요. 연구 자석이라고 하면 연구 자석에 구해봅시다. 는 BR 곱하기 W 연구 자석의 너비, 연구 자석의 너비가 어디 있을까요? 연구 자석의 너비 여기 있네요. 요거. 그 다음 축방향 길이. 축방향 길이는 어디 있나요? 축방향 길이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하게 되면 3213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 W하고 축방향 길이가 밀리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32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32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값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
RM의 L 같은 경우에는 RM의 L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WM30이고요. 이게 보시면 MURWDL이에요. MURWDL 얘가 MUR 1.05 정도 돼야 될 것 같고, 그죠? 영구 자석의 B 투자율이니까. 그 다음 W가 여기에 있는 30. 그 다음 D라고 하는 것은 축방의 길이가 됩니다. 아시겠죠? 축방의 길이. 왜 축방의 길이가 되냐면, 좀 볼게요. 우리가 릴럭턴스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한단 말이에요. WT 그 다음 자속이 나가는 길을 갖다가 L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W하고 D 이 자체가 자속이 나가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공극의 수직인 방향으로 나가는 거니까 공극 면적을 갖다가 W하고 S대 길이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W, D가 S대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S대 길이가 88. 88. 그 다음 L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에요. 자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석이 나가는 길이니까 영구 자석 두께랑 똑같고요. 영구 자석 두께는 여기 3mm라고 해놨네요. 3.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MR, LR 똑같을 거니까 요거 카피 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주겠습니다. 똑같으니까. 그 다음 RGR 이런 거 볼게요. 요거는 Relative Permeability가 1일 것이고, W라고 하는 것은 공극의 면적이 될 텐데요. 어디 있나요? 찾기가 나쁘네요. W 길이가 특별한 길이가 안 보이네요. 그럼 계산을 해야죠, 그죠? 계산을 하려고 하게 되면 귀찮은데, 요걸로 갑시다. 파이 D 해가지고요. 파이 곱하기 D 한 다음에 극수로 나눠주게 되면 기락적인 게 나오죠. 극수 이렇게 되면 44 정도가 나오네요. 계략적인 값을 쓰는 겁니다. 44가 될 것이고, 똑같이 축방의 길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 자석의 길이는 0.5 정도쯤 되죠, 그죠? 왜? 공급 길이가 0.5니까 이렇게 해서 RGR 그 다음 GL도 똑같은 형태로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죠? 남은 게 이 녀석이 남았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S 같은 경우에, 그죠? 비투자율은 꽤 클 거예요. 한 1000 정도로 두시고요. W라고 하는 것은 한 치폭 정도로 봅시다. 치폭보단 크겠지만 원래는 치폭이 얼마 정도 되는지 계산해 놨나요? 14 정도 되네요. 14. 축방의 길이 88. 길이는 14보다 더 크겠죠, 그죠? 한 40 정도 줄까요? 대략적으로 준 겁니다. 똑같은 거 그냥 로트에도 주겠습니다. 똑같은 거 줄게요. 그 다음 리키즈 같은 경우에는 투자율 1, W가 공급 길이 정도로 볼게요. 88. 그 다음 L이 되게 길 것 같죠? 이게 뭐 극피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14 정도 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줘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값이 이제 엉터리로 완전 주게 되면 완전히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비슷한 값을 주려고 그냥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자기 회로를 갖다가 완성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값들 정하는 게 가장
지금은 핵심이었죠, 그죠? 물론 요 넷리스트를 보고 구조를 만들고 여기 들어간 값들을 계략적으로 실제 모델에 맞는 값을 넣어주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했던 일입니다. 이제 해석만 하면 되죠. 해석은요 어떻게 하냐면 요 두 줄로 합니다. 요 한 줄로 합니다. 요 한 줄, 요 한 줄로 해석을 합니다. 애널리시스에 솔브 서킷, 이 서킷을 갖다가 넣어주는데 1.0이라고 하는 것은 비선형 해석을 하기 위해서, 수렴을 하기 위해서 준 건데요. 0.05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을 해야죠. 포스트 프로세싱, 이제 예를 들면 내가 공극에 지나가는 자속 밀도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공극 일레멘트를 갖다가 일단 가져오고요. 그 다음 프린트를 해보는 거죠. 프린트 여기 아무것도 없네. 프린트를 해보는 겁니다. 프린트를 해보는 겁니다. 지금은 이 RC가 요 공극입니다. 이게 좀 R로 할까? RR로 할까요? RR에 B를 보겠다. B를 볼 때는 이 U를 항상 넘겨줘야 됩니다. 해석됐을 때 나온 솔빙 값을 갖다 넘겨줘야지 내가 원하는 값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요만큼이 회로의 정의, 해석, 포스트 프로세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간단한 예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간단하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 들어가는 값들은 밀리미터 단위, 길이는 밀리미터 단위, 여기 들어가는 자속은 우리 웨버 단위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위를 꼭 맞추셔야 됩니다. 길이는 밀리미터 단위. 시작해 봅시다. 해석은요, 우리 여기서 해석을 해보면 되죠. CMD. 여기가 노닥 애널리시스 4월 24일 똑같은 데 있는 것이고, 파이썬 메인 해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갑자기 튀어나왔죠, 그죠? 튀어나왔는데 마이너스 0.5 테슬라다. 대충 맞는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런데 해석되는 이게 순서가 안 보여서 하나만 볼게요. 해석되는 순서라기보다는 해석될 때 이 오차 이런 것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안 보여줘서 이걸 갖다 제가 추석체를 좀 빼볼게요. 다시 해보면 이렇게 되면 아이트레이션이 231번 돌아가지고 0.58이 나온 걸 알 수 있죠. 아까도 0.58 나왔죠. 아까 0.58 나왔지만 이제 아이트레이션 도는 것까지 같이 보여주면서 가는 겁니다. 자, 너무 오래 걸린다 싶으면 이걸 갖다 조금 더 키워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는 230번에 수렴을 했는데 지금은 114번에 수렴을 하기도 합니다. 얘를 갖다가 막 계속 키워주면 빨리 수렴은 하는데요, 수렴 안 되고 반복 진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기는 적당하게 여러분들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56번 반복을 해도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계산이 되죠, 그죠?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B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요 L을 하게 되면 우리 요쪽이니까 나가는 쪽 방향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방향이 될 겁니다. 그래서 L로 바꾸게 되면 요 마이너스 5.8 이게 플러스 0.58로 바뀔 거예요. 바꿨습니다. 플러스 0.8 똑같은 값으로 되죠, 그죠? 그 다음 내가 만약에 B 값이 아니라 H 값을 받고 싶다 그러면 여기 B를 H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H 값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됩니까? 0.58에 대한 H 값 이 정도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내가 코어에서 뭔가를 보고 싶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고, 그죠? 똑같이 H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B를 보게 되면 1.8스탯을 나가나네요. 1.8스탯을 나.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값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자력 소스를 갖다가 제가 추가를 안 했었네요. 그죠? 기자력 소스를 추가해 볼 수도 있는데 기자력 소스 추가하는 것도 거의 비슷한 형태이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쓸 수 있다. 한번 해보셔야지 감이 올 테니까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